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2017년도 아마존에서는 더 퍼라는 제목으로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죠. 이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좀 다른 지금 현재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아, 책 좀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을 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지금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팡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전후 세대 모두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읽어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영문에서도 커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DNA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자는 스콧 갤러웨이라고 하는 좀 낯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 교수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약 9개 정도의 기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디바워, 뉴욕타임스 컴퍼니 같은 다양한 기업에서 이사로 재직을 하였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유튜버와 테드 강연을 통해 가지고 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지금 다양한 매체에서 유명한 교수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력을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와 같은, 그리고 앨런 머스크와 같은 그런 성공한 기업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들이 무려 지금 현재 1964년 9월 3일생이기 때문에 5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경험과 경력들을 가지고 실패도 경험했었고 작은 성공도 경험하면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 플랫폼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안목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런 해안들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이런 책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도 더 쉽게 읽혀지는 책이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저는 이제 채널 자체가 투자를 하고 주식이라든지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펀드라든지 재테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경제에 대해서만 공부를 한다고 이런 부분이 읽혀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트렌드를 잘 읽는 사람들이 경영학자나 경제학자들보다 우수한 투자 성적이라든지 경험을 나타내는 경우를 저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 자체는 지금 현재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에 대한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먼저 이 책에서는 4개 거대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팡이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팡이라고 하면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넷플릭스 대신에 애플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이 책 안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은 우선 이런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애플, 구글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고요. 지금 이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성공한 지금 플랫폼, 이미 기업에서 강력한 승자로서 군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하시고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SNS의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위터라든지 여러 지금 SNS를 다 찍어 누르고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SNS 그룹으로서는 페이스북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월마트라든지 다양한 유통업 채널들을 다 누르고 지금 현재 관련 분야에서는 최고 거대 기업으로 그 승자의 왕관을 썼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플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이라든지 모토로라, 노키아 이런 쟁쟁한 기업들을 모두 다 제치고 그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기업이 구글인데요. 이 구글 같은 경우도 야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포털 사이트들 다 제치고 지금 현재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서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주축이 될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이들이 지배하고 있고 이들이 만드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도 이들의 기업들이 만들어 나간 세계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보시는 이 기업들이 연합을 하거나 또 다른 새로운 강자 최고의 플랫폼 기업이 나와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기업들이 누가 최고 마지막에 승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자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지금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처음에 좀 흥미를 끌기 위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누가 가장 먼저 1조 달러 기업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의 목적은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오느냐 보다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플랫폼과 질서들이 우리 생활과 우리들의 부를 어떻게 빼들고 있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찾아야 되고 우리의 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저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첫 번째 1장에서 4개의 거인 기업, 우리는 왜 지금 이 기업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본인의 강좌에서 항상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본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경제적 안정을 구축을 하기 위한 강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강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도 별반 다르지가 않은데요. 저자는 지금 시대는 억만장자가 나오기는 쉽지만 백만장자가 되기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통찰과 지혜, 그리고 경쟁력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죠. 첫 번째 기업으로서 아마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은 화면에서 보시는 베프 베조스가 최고 창업자이자 경영자로 지금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제목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웃는 얼굴의 파괴자 아마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AI 시대다, 4차 산업이다, 그리고 산업혁명, 그리고 5G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아마존이 제시하고 있는 그 미래,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들의 파괴, 기존 과거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파괴시키는 것과, 또는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신종 기업들에 대한 기회의 파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위기는 지금 현재 고용 상태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거대 기업으로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수많은 일자리들을 뺏고 있고, 그리고 파괴하겠다라고 제시하는 비전 자체가 지금 많은 자본가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유통업 또는 소비업 관련된 쇼핑몰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에는 그 주가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성장을 거의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나타냈던 월마트조차 10년 동안에 2% 주가 상승을 보였음에 반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에 1910%라는 경이로운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인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격차가 1등과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마존이 제시하고 있는 효율성, 그리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자본, 경쟁력,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에 대해서는 이렇게 웃는 얼굴의 파괴자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글로벌 명품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스티븐 잡스에 열광을 했었고, 스티븐 잡스를 영웅처럼 또는 신처럼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도산업의 예수라고 할 정도로 지금 스티븐 잡스를 추앙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애플이 가지고 있는 게 단순히 스티븐 잡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애플이 지금과 같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이런 명성을 쌓게 됐던 게 애플을 구찌나 샤넬이나 또는 프라다와 같은 명품과 같은 반열에 IT 기기로서는 처음으로 올려뒀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6년도 기준으로서는 15%가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가져가는 수익 점유율 자체는 거의 80% 수준으로 단일 제품 판매했을 때 이익률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핸드폰으로서 단순한 IT 기기가 아니고 음향 기기가 아닌 샤넬이라든지 프라다 또는 루이비통과 같은 패션 명품들과 마찬가지로 애플의 포지션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로써 이제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게 됐던 것이 중간 위치에 있는 사치품들, 제이크루, 마이클 코어스 또는 스와치와 같은 기업들이 손해를 봤다. 그리고 그 시장들을 애플에게 빼앗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애플이 가지고 왔고 지향했었던 이런 색깔들이 IT 업계에서도 더더욱 강점으로 오래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면은 2016년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1인당 소비하는 시간들을 봤을 때 페이스북과 왓츠앱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거의 1시간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24시간 중 깨어있는 10시간 중에서는 10분의 1 가량의 시간들을 대부분이 이 페이스북과 관련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자 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양대축,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통해서 쌍방향 네트워킹이 가장 잘 되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은 어디에서 강점을 나타냈냐 하니까 뉴스들, 원하는 뉴스들, 지금 기존에 뉴욕타임스나 CNN 이런 기성세대 언론들이 자신들의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포털을 통해서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오랜 시간과 오랜 기간들을 존재하다 보니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뉴스 그리고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뉴스들을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은 엄청난 이 쌍방향 소통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현재 SNS 플랫폼에서는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대판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신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신, 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저스, 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대판 자본주의 신이라고 하면은 뉴욕타임스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인쇄물을 통해서 신문이라든지 잡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소통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원치 않든 그러한 뉴스들, 기사들, 그리고 논평들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원하는 광고를 송출하거나 광고를 게재했을 때 독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한 뉴스들이나 광고들을 소비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판 신이라고 하는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와 구글맵 이런 자연스러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뉴스, 광고 또는 소식들을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하게끔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판 신을 구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뉴스나 사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직업이라든지 또는 계층에 따라서 구독하는 독자들 계층들도 구분이 되었죠.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나이와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원하면은 궁금한 부분도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질문과 동시에 바로바로 해답을 피드백으로 받을 수 있는 굉장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는 구글이 신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이 저자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콧 갤러웨이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구글은 이미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과거 굉장한 퍼포먼스가 한 번 있었죠.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통해서 지금 현재 AI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극명하고 아주 재미나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었고, 그 당시 때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구글이 전 세계에 더욱더 강력한 대중화될 수 있었고 강력하다는 그 시그널을 내보냈던 그런 뉴스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 4개의 기업들을 거대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길게 소개는 못 해드렸지만 크고 작은 숨겨진 DNA들,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DNA들과 경쟁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지금 이 4개의 거대 기업에 도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신생 도전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업들이 바로 알리바바, 테슬라, 우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다시 왕자를 도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노키아 또는 HP, 휴레패커드 이런 기업들이 왕자의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 왕자의 자리를 빼앗겼던 것처럼 지금 현재 4개의 기업들도 새로운, 전혀 지금 여기서 소개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기업이 등장해서 그 왕관을 뺏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자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절대 그 자리를 뺏기지 않을 것 같았던 기업들, 휴레패커드, 모토로라, 노키아 또는 야후, 월마트, IBM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책에서 소개했었던 4개의 기업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에게 그 자리를 뺏겼죠. 그러면은 그 성장 스토리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앞에서 설명했었던 DNA와 상관없이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막강한 시장에 대한 독점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던 어마어마한 현금 자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능한 인재들을 싹쓸이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엘리트 집단들도 다들 이런 기업들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기업들은 이러한 엘리트 군단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좋은 여건과 환경, 그리고 급여를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강점은 바로 이들만이 구축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이런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취업.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기업에서는 나의 젊음을 혹사당하기 싫다고 하면은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창업이죠. 이런 기업들을 나의 창의적인 생각과 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초월할 수 있는 또는 이런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나의 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방법 자체가 두 번째 방법일 테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요. 하지만 이런 당연한 이야기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는 방법, 그 시각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좀 색다르고 다르게 볼 수 있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투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의 전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 책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플랫폼 제국의 미래,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기업을 지금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5G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해안들도 좀 느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이 책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봤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알 수 없는 거죠. 40대 후반이 되어서든 50대 초반이 되어서든 새로운 창업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만 끝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책을 읽으시면은 지금 세상을 보시는 시각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상황들, 단순히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기업들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게 이제 자연 우연이 아닌 필연적이고 누군가 어떤 큰 집단들이 만들고 있는 큰 흐름이고 물결이라는 것을 이 책을 덮을 때쯤 끝날 때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이 책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현재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